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4년 만에 그만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힘든 현재 직장 생활을 좀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한 상상 아닌가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4년 만에 월 매출 25억 사업가가 된 작가는 오윤록이라는 분이십니다. 타이탄 철물점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해서 타철님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윤록 작가님이 쓴 초효율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분이 쉽게 4년 만에 사업가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20대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교대에 들어갔지만 20대 때부터 상세 페이지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그 외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폐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모았던 돈을 다 잃고 한쪽 눈의 시력도 잃은 채 30대를 준비합니다. 29살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고 30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부업을 하면서 사업가의 길로 성공하게 됩니다. 타철님의 실패 요인이자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효율성입니다. 책 이름도 그래서 초효율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볼 질문은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 중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행동은 무엇인가요? 타철님은 이야기합니다. 20대 때 그 많은 도전을 하고도 도전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나는 효율이 낮은 방식의 과업 수행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들어간 인풋은 컸지만 아웃풋이 작았다. 하나의 슬로건을 의미 없는 노력 금지로 삼았다. 시간을 쏟는 일이라면 항상 그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고 들어가는 인풋 대비 큰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고르기 시작한 것이다. 타철님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사가 된 이후에 부업을 하면서 당연히 본업 이후에 주어지는 작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습관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가급적 적은 시간을 쓰고 많은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효율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일상 속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행동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아침에 다이어리 쓰는 것이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적거든요.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인데 하루 일과를 더 탄력적으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침에 다이어리를 안 적는데요.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적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타철님은 일상 속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며 행동한 것이죠. 타철님의 성공 과정에서는 이렇게 효율을 따지다 보니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효율만 따져서 언제 쉬고 언제 워라밸을 챙길 수 있을까요? 타철님은 얘기합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말이죠. 자기가 만든 기준의 부를 이루고 난 후에 워라밸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성공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당장 모든 면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계산해서 인생을 빡세게 살면 좋겠지만 저처럼 다이어리 쓰기와 같은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 중 게으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노력을 멀리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은 겉으론 게으를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머리를 쓰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며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방향을 찾을 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 일과 중에서 중요도를 파악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위임합니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멘토분도 부자가 되는 과정 중에 집 청소하는 것을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책에서도 위임의 중요성을 말해서 저도 청소 업체를 불러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태 청소 업체를 불러서 맡긴 경험은 아직 없네요. 그래도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서 위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부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임할 것이 없잖아요. 뭐 제가 대단한 영상 편집을 하면 전문가를 쓰겠지만 아직 위임할 만한 일은 저에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버전을 생각해 봤는데요. 타철님은 세부적인 과업 수행 리스트를 만들고 효율적인 순서를 정하면 생산성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책 내용을 보면 단순히 방 청소를 할 때도 순서가 있다. 침구 정리, 책상 정리, 어지러진 물건들 정리 등 어떤 일이든 그 과업 안에는 세부적인 수행 사항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다. 생각해볼 두 번째 질문은요. 자신의 루틴 중에 순서를 새롭게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 루틴이 있나요? 제가 보완하고 싶은 습관은 침구 정리더라고요. 부자들은 침구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그 습관이 며칠 안 가더라고요. 참 습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를 주고 반응으로 연결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출산 후 조리원에서 일어나면서 바로 한 행동이 커튼을 모두 열고 전등을 모두 켜기로 최대한 방을 밝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쾌해지고 침구 정리 행동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나가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하고 침구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일어나면 방에서 나간 다음에 챙기기만 급급했거든요. 여러분도 보완하고 싶은 루틴이 있다면 순서를 새롭게 바꿔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일상 속 하는 행동 중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행동은 무엇인가요? 없다면 새로운 인풋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쉬운 행동을 생각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자신의 루틴 중 순서를 새롭게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 루틴이 있나요? 오늘 출근해서 업무 처리 순서를 새롭게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순서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몸을 쓰는 일과 머리를 쓰는 일을 생각해본 다음 몸을 쓰는 일은 어떻게 위임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